안녕하세요. 주변수입니다. 주님들과 하나옵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경주 에이펙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의 하나옵션 조선소 방문이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 과연 방문할 확률이 어떻게 되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외국계 증권사들이 하나옵션을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자, 이러한 부분까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하나옵션의 조선소 방문이 굉장히 지금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에이펙 경주 행사가 열리는 지점이 요 지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일단 거리상으로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해보자면은 현대중공업의 이 조선소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50km니까는 뭐 차로는 1시간 거리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하나옵션의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경주 에이펙 행사가 열리는 이 장소와 대략 120km의 거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거리상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이거 현중의 조선소를 먼저 방문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하나옵션의 조선소 방문이 지금 압도적으로 근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좀 보자면은, 일단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년 전 1998년에 이제 대우조선 시절 때 이 옥포조선소를 직접 방문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현재의 멜라니아 여사가 아니라 말라 메이플스 전 부인이죠. 이혼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전 부인과의 이제 방문을 이루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우조선 방문하고 나서 대우에서는 또 어떻겠습니까? 대우건설이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월드, 트럼프 브랜드와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뭐 여의도 가보시면 뭐 트럼프 월드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제 하나옵션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과거부터 끈끈한 인연을 만드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의 방문의 경험, 즉 기억의 복원 효과로 하나옵션의 조선소 방문에 대한 상징성이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및 외교 전략적 요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옵션은 그 어느 조선사보다 가장 먼저 미국 조선사에 인수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여기에 5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을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옵션의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와 부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하나옵션이 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주 열렸었던 골프 회동 기억하실 겁니다. 9시 뉴스도 나왔는데 김동관 부회장과 이 골프 회동, 마러라고 회동이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에서 골프 회동을 가졌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에 있어서 한 조는 아니었지만은 라운딩 끝내고 오랜 기간 동안 회의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친목 이상의 사전 정지 작업 혹은 방문에 대한 사전 협의일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식 인맥을 통해서 접근을 즐기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서 사적 신뢰 관계가 트리거가 되기 매우 쉬워요. 그렇다 보니까는 종합적인 지금 판단을 했을 때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이제 에이펙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이 하나옵션의 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은 최소 70% 이상이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거리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 과정에서부터 어떠한 어필을 했느냐가 이번 방문의 중요한 핵심 정점으로 분석이 됐는데, 하나옵션은 자, 이 부분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족을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거리보다는 실질적으로 해왔으니까는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옵션에 대한 고마움을, 이 고마움을 이제 다음 주 방문을 통해서 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옵션의 주가적인 측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요일날 직전 고점 때렸단 말이에요. 직전 고점 때려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자,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여기에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죠.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지금 하나옵션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얘가 이제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지금 하나옵션의 가치를 비싸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싸지 않다, 오히려 싸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군함 발주가 본격화가 됩니다. 외국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고 촉각을 기울여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지금 서둘러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수익을 내가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만 내가 하산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외국계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하나오션 주주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당일 강력한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서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을 매일매일 소나기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꾸준히 공유해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 이제 성공 투자하고 계시는, 만족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요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계의 이제 관점,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0월 24일 금요일 14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 개장하자마자 본의 아니게 좀 잡초를 뽑아주고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13일 차에 휘토리 관련주로 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좀 오랜만에 부각을 받은 주식이었었고, 대왕고래 이후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목요일 날 13일 차에 10시 21분 6만 원 이하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진입하세요라고 제가 문자로 좀 남겨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구간이 되겠죠. 6만 원 체결이 되고 수익권까지는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얘가 지금 집단으로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서 맷집은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 밀리는 폭을 이제 보여줘서 짧게 자르고, 대신에 시초가 종목으로 제가 드렸던 로블로보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8시 55분, 8시 55분에 시초가 종목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에 시가가 0.63%로 시작을 해서 이제 17%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을 수반을 시키면서. 그래서 로보로보의 공략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로보로보는 이제 10월 23일 목요일 날에 마찬가지로 시초가로 공략을 한번 해서 크게 좀 베어먹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왜 금요일 날에 또 진입을 했느냐, 시초가로. 보시면은 얘가 고점을 이 구간에서 한번 갱신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고점을 이런 식으로 좀 갱신을 해준 다음에 등락이 없이 어떻게 했어요? 등락 없이 죽여버렸죠. 그렇죠. 조정 나와서 다 죽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봐야 될 것은 고점을 갱신을 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지지 구간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장 마감할 때쯤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 구간을 이탈했던 주가가 다시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착을 하고 마감을 하면은, 자, 이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도 요구가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시초가 종목으로 제가 요렇게 이제 금요일 날이었죠. 8시 55분에 요렇게 좀 남겨드렸고,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왔는데, 이제 금요일 날에 로보로보는 이제 2등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로봇주가 이제 로보스타였죠. 로보스타가 좀 강세를 보여줬고, 로보로보의 주가도 로보스타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키 맞추기를 하겠구나라는 취지로 약간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로보스타와 어느 정도 키를 맞춰주는 구간까지 포착을 하고 나서 11,000원이죠. 12시 반 정도. 로보로보 11,100원 부근에서 전량 익절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로보로보를 시초가로 공략을 해서 15.66%, 수익금은 21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금요일을 기점으로 14일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4일 차에 이렇게 159만 원이면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이제 한두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한두 종목.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무료고요. 현재 지금 2기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3기, 4기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 50만 원의 기적의 원칙이 있는데 웬만하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하실 동안에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8월 20일 날 1기 때 도중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기는 4월부터 이 50만 원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8월이면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에서도 이제 입장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도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다가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소통방을 통해서도 꾸준히 챙겨 나가시다가요, 순서가 되시면은 이 50만 원의 기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차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 투자 원금 50만 원이죠. 50만 원을 기준으로 자 100일
그리고 목표 수익률 하루에 5.9%를 적용을 시켰는데, 자, 이 5.9%를 적용을 시킨 이유는 제가 1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평균 수익률이 5.9%로 잡혔기 때문인데요. 평균 수익률로 적용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100일 차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50만 원이 1,500만 원이 되게 되는데, 이는 복리를 가중시킨 이유입니다. 물론 매일 5% 정도의 수익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잡초도 같이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평균 수익률인 3%만 우리가 다시 적용을 해준다 하더라도 50만 원은 100일 이후에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960만 원을 기준으로, 자, 이건 잡초를 적용시킨 수익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500만 원은 내가 좀 빼서 쓰고 한 400만 원 정도만 다시 50만 원의 기적을 통해서 한번 굴려보자 라고 우리가 가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3% 기준 수익률 적용을 시켰을 때는, 자, 이 400만 원은 이제 7,600만 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5천만 원은 좀 내가 빼서 쓰고 2천만 원 정도만 다시 이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해 볼게 라고 하시면은요. 자, 다시 평균 수익률 3%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일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억 8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손실은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그 손실을 수익률에다가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기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홍콩계 증권사인 CLSA 증권사에서 이제 코리아 쉽빌딩 조선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브레이크 오브 다운, 이제 새벽이 끝나간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목표가를 더욱더 상향 제시를 했는데, 자, 일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계 증권사에서 우리나라 조선을 바라보는 이러한 부분이 미 해군 조선 발주 개방이 본격적으로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존스 액트라든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요 법이죠. 이 톨레프슨법. 그래서 일부 완화와 외국 조선소 참여 허용 가능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홍콩계 증권사에서는 밝힌 상황이고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사에서 표면함과 상륙함, 군수 지원함에 대한 시장이 열릴 수 있다 판단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HD 현준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목표가를 높여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EV 백로그죠, 여러분들. 자, EV 백로그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 EV를 기업의 가치라고 표현을 하고 백로그를 수주 잔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하나오션의 수주 잔고가 시장에서 몇 %로 평가를 받고 거래가 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목표 주가로 제시한 모델링입니다. EV 백로그라는 게. 그래서 웬만한 조선업은 이제 EV 백로그로 목표가를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EV 백로그로 이제 비슷한 게 이제 PO죠. 퍼체이스 오더라고 해가지고 PO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요게 좀 더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콩계 증권사에서는 1.0배의 멀티플을 줘서 하나오션의 적정 주가를 기존 11만 6천 원에서 17만 1천 원까지 오히려 더 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구간이죠, 여러분들. 금요일 종가와 지금 구간을 비교해 봤을 때, 외국계에서 제시한 목표가와 비교해 봤을 때 먹을 구간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근데 어떠한 변동이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미국은 공급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27년과 40년에 연 15척씩 필요한데 현재는 연 6척에서 8척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소에 연간 4척에서 6척 정도가 배정될 여지가 크고, 이제 에이펙 행사가 이 발주에 있어서 가속화를 시키는 이 기폭제와도 같은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계에서는 이렇게 지금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군함뿐만 아니라 LNG죠. LNG도 이제 미국에서 건조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하나오션이 LNG까지 양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목표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아, 추가적인 20만 원을 돌파시킬 수 있는 초입을 지금 의미하는구나. 왜냐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수주 잔고에 기반한 적정 주가예요. 근데 하나오션이 1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수주 잔고가 얼마입니까? 단순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31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까지 있죠.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 군함이라든지
추가적인 MRO까지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 수주 잔고는 더욱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HBM에 들어가는 D램처럼 D램이 수직으로 높게 올라가듯 하나오션의 수주 잔고도 HBM처럼 높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31조를 기반으로 한 적정주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45조 원 넘어서 수주 잔고가 50조가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오션은 오히려 20만 원도 저평가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LNG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캐나다 잠수함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움직였단 말이에요. 미 해군에서 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을 해석해 보면은 벌써부터 어떻게 움직였냐? 미 해군이 약 50억 달러 규모의 선박 2,800척을 조달 계획 검토 중이다. 2,800척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간 4척에서 6척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냐? 앞전에 나온 거 있죠, 여러분들. 요 부분이죠. 연간 4척에서 6척 배정될 여지 우리나라에. 이거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요 정도밖에 배척이 안 됐는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2,800척을 추가로 신규 군함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문을 내놨습니다. 미 해군이. 그래서 지금 아직 공식 입찰이 시작된 것은 아니고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준의 사전정보 수집. 그러니까 누가 수주를 할 것이냐. 일단 다 와봐라 이거예요. 다 와봐라.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참여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특히 설계는 해외 것이어도 미국 내 제조 요건을 충족을 하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풀빌드냐 블록빌드냐에 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빌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선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상관없죠, 여러분들. 하나오션은 미국 내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서 압도적인 수주에 대한 이 낙찰이죠. 낙찰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고 블록빌드, 풀빌드가 이제 미국 조선소에서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빌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배 부분만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미국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미국 조선소에 이제 옮겨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세이를 시키는 거예요. 다 합체를 시켜버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풀빌드든 블록빌드든 지금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오션이 지금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맞다. 왜? 미국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필리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인 조선소를 또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 해군이 이 공문 이제 2,800척의 군함 조달할 것이니까는 준비해. 바로 대기 자세라고 한 것은 뭡니까? 하나오션의 주가에 있어서 추가적인 2차 사이클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도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군함이 미국 대비 22에서 80%더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납기도 2에서 3년 정도를 더 단축을 시켜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된다? 18%. 그러니까 하나오션의 영업이익률이 18%가 가능하다라고 외국계에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더 올린 거고 수주잔고가 늘어나면 더 큰 목표가로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싼 가격이 아니라 지금도 뭐다? 금일 종가도 결국에는 저점이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왜 우리나라 함정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구축함 같은 경우 구축함이 뭡니까? 항공모함이 이렇게 있어요. 항공모함은 공격을 못해요. 여기에 이제 제트기들만 캐리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항공모함 공격을 못하니까는 옆에서 누가 호위를 해야 되겠어요? 이 구축함이 호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구축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그 다음이 잠수함이란 말이에요. 왜? 잠수함은 물에서 탐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에서 레이더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물에서 음파를 통해 가지고 배가 있나 없나를 탐지를 하는 건데 잠수함은 음파 탐지로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잠수함이라서 하나오션이 리레이팅이 계속해서 촉발될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척당 1.1조에서 1.5조인데 미국은 얼마예요? 3조 800억. 말 다 했죠. 호위 연안 전투함. 이게 이제 몸빵하는 거죠. 몸빵하는 건데 지금 이게 한 척당 3,920억에 이게 5,068억. 그리고 상륙 물류함, 뭐 군수 지원함 같은 거죠. 이거는 척당 5,110억인데 미국은 2조 6,600억. 그러니까 벌써 말 다 했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뭡니까? 아, 하나오션. 이게 이제 고점이 아니고 이게 구조적인 사이클의 초입이기 때문에 금요일의 종가가 저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한 게 지금 하나오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외국계들이 블록딜, 산업은행의 블록딜 이후에 비중을 줄였잖아요. 그렇죠. 초록색이 외국인들의 비중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주가인데 보시다시피 외국계들이 비중을 줄였는데 주가는 크게 안 밀렸어.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뭐예요? 외국인들이 조금만 사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다음 주에 또 사이클이 걸릴 텐데 이 사이클에서 외국인들이 조금만 사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예민하게 상방으로 더 반응을 한다라는 이러한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게 수급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나오션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오히려 외국계가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물량을 필요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외국계들이 시장가로 잡아먹어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는 흔들릴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쭉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주주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강조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기방에서도 이제 뭐 수익을 주주분들이 좀 챙겨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24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대기방에서도 잡초 하나 뽑고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전선. 대한전선을 이제 돌파 매매로 진입을 했어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요즘 시장이 막 이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좀 순환매가 빠르거든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도 좀 빠르게 해야 되는데 요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돌파 매매. 이 자리 이제 돌파해 줄 때. 그래서 잠깐 밀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추가 상승 뽑아줬지만은 밀려가지고 요 자리에서 그냥 손절 때려가지고 한 3% 정도 손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손절하는 것까지 투명하게 지금 대기방에서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속주로 어떤 걸 드렸냐? 에코프로비엠 몇 시에? 10시 26분에 수정된 메시지 아닙니다. 이 방에 지금 1000분이 넘게 계세요. 보는 눈이 몇 개입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0시 대략 20분쯤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대기방 내역을 보시면은 10시 26분 요 자리에서 공략을 했어요. 10시 26분 요 자리 이게 제가 줄친데 있죠. 이렇게 요 자리 떨어지는 칼날의 끝자락을 잡았습니다. 칼날의 끝자락.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주식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방법, 이 칼날의 끝자락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종목에다가도 다 구할 수 있는 공식인데 제가 대기방에서는 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의 끝자락 얼마다? 16만 7천 원에 잡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리에 딱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반등 나왔죠. 반등 나와서 이제 요렇게 3시 6분 정도에 에코프로비엠의 호가창을 제가 이렇게 좀 찍어드리면서 전량 입자를 하겠다. 매도 신호 남겨드렸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뭐 만우가 프로젝트 이야기 나왔죠. 만우가. 만우가 나중에는 뭐 만우라 뭐 마징가 다 나올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얘가 다 갑자기 또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기방에서도 11시 5분에 요건 놓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 대기방은 저 혼자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연기금 출신 이 연기금이 이제 뭐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이거 뭐 다 포함해서 이제 뭐 국민연금, 연기금이라고 하는데 이 방에서 이제 저랑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이제 군인 쪽, 군인공제회 쪽 이쪽 이제 출신이시고 그리고 이제 은행권 출신과 보험권 그리고 이제 증권가 그리고 저 총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하고 웬만하면은 좀 끌고 가는 종목을 대기방에서는 위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11시 5분에 79,400원. 자, 11시 5분이 요때 여러분. 11시 5분 요때. 에코프로비엠과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칼날의 끝자락을 가볍게 받았어요. 가볍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 이탈하지 않고 요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종목마다 떨어지는 칼날의 손잡이부터 우리가 잡는 게 아니라 칼날의 끝만 우리가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면은 지금 수익 중이니까는 이제 차주에 추가적인 슈팅 나오면 정리해야겠죠. 끌고 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방에서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많이 좀 끌고 가요. 왜냐면은 이제 연기금 출신 분들이 운용을 하셨던 금액의 규모가 좀 꽤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웬만하면 좀 끌고 가는 종목들 위주로 하는데 이제 뭐 8월 28일 같은 경우에 이제 로보티즈 같은 거 로보티즈 같은 것도 이제 이때 장 마감하고 나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악재잖아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데 이걸 이제 호재다라고 이제 연기금 출신 군인연금이죠. 이쪽 출신 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곧바로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매수가 쫙 잡아드렸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로보티즈도 84,000원에 잡은 거예요. 84,000원. 로보티즈 84,000원이면은 여러분들 요때 잡은 겁니다. 요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쭉 끌고 가서 요때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전량 다 매도를 했는데 대기방에서는 이제 50만 원의 기적과는 약간은 결은 다르게 이제 흘러가긴 하는데 더 큰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하시는 주주분들도 지금 여기에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입장하셔가지고 이런 수익 꾸준히 챙겨 가세요. 그래서 로보티즈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버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계시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방은.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오션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2박 3일 동안 방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제약 바이오 회사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만났는데요. 이는 마치 장터에 와서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한 집 가게만 3번을 갔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사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인사치레가 아닌 이 백신에 대한 280조 달러, 한화 약 38조 원 시장에 해당하는 글로벌 백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숨어 있다라는 사실 아시나요?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감염병, 백신, 희귀질환, 저개발국, 헬스케어 중심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돈만 버는 기업보다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에 초기 투자를 해서 코로나 때 mRNA 플랫폼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옥스포드대 백신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막대한 백신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 게이츠는 세계 보건 위기 해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고릅니다. 정작 빌 게이츠가 정말 인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ST팜이 아닌 바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인데요. 이 해당 기업은 이미 아시아에서 mRNA 핵심 원료 보유 역량을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미 인정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투자은행이죠.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전달체의 핵심 원료들 가운데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지를 개발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자, 구조 인지질이란요. mRNA가 세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알테오젠의 SC 제형과 흡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mRNA가 만두 건더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이 이미 개발을 한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은 이 만두피를 더 쫄깃하게 만드는 전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피가 터지면 건더기까지 질질 새어나와서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은 해당 기업의 mRNA 핵심 원료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만큼 해외 기업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한 이 구조 인지질이 mRNA 핵심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에게 이 구조 인지질 mRNA의 핵심 원료를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구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다 보니까는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매각 추진까지 확정이 된 기업이라서 빌 게이츠 시선에서 아시아판 모더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는 저개발국 백신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은 제조 속도가 빠르면서 변이에 대응하기 용이해 아프리카와 동남아 백신 보급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가진 이 mRNA 핵심 원료 생산력은 빌 게이츠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평가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미국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시가총액만 최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국내외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은 이제 시가총액 1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수비용 부담까지 적어서 이번 2박 3일 방한 때 280조 달러, 38조 원 시장 장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SK 바이오사이언스와의 3차례 만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의 차트와 재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5,100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정확히 1,180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주식인데 현재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 가격을 유지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지분율이거든요. 현재 이제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 자체가 79.51%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 1,800만 주 대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정도로 지금 높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실질적으로 19%밖에 안 돼서 대략 300만 주에 달하는 극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긁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자체는 지금 시간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109억 원에 매출은 303억 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35.87%, 그리고 심지어 많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2.95%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재무도 우수한데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 주식수도 낮아서 이 주식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NA 기술이 이제 우리 몸 속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항암제를 생산해서 최소 지속 시간이 2주 정도죠. 2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꿈의 항암제죠. 카테 치료제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서의 영역을 이 mRNA는 마치 징기스칸처럼 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이미 mRNA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mRNA 인프라를 장악하고 싶다면 어디를 살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순간 빌 게이츠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 백신 공급망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망되는 화이자 공급 일정과 그리고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매각가든 주당 얼마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